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입학사정관 박선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는 조금 이력이 특이한 학교입니다.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는 사립대, 단과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79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88년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해서 운영을 하다가 94년도에 시립대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로 운영이 되다가 2013년도에 국립대학으로 변경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국립대학이긴 한데요. 조금 특이한 형태의 국립대입니다. 법인화된 국립대학입니다. 전국에 이제 국립되면서 법인화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단 2군데 뿐입니다. 저희 학교가 있고요. 서울대가 있습니다. 이 법인화된 거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재정은 나라에서 받지만 운영은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형태의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 조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표 부분에서도 사실은 저희 학교 굉장히 특이한 학교입니다. 굉장히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지표 보시면 아마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이제 접하시게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중앙일보 대학 평가인데요. 모든 대학들이 이 중앙일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년도에는 30위권 밖에 있던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최근에 받은 24년도 평가에서는 21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그 짧은 기간에 굉장히 급상승한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자녀분들이 입학하시면 졸업하실 쯤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학교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아직도 저희 학교가 제물포에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이제 제물포의 캠퍼스는 남아있지만 사실상 그 안에서 운영하는 수업은 없고요. 모든 캠퍼스가 다 송도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도 내에 총 2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메인 캠퍼스인 송도 캠퍼스가 있고요. 부캠퍼스인 미추홀 캠퍼스가 있는데 사범대 학생들은 이제 미추홀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게 되고요. 그 외의 학생들은 대부분 다 송도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제 저희 학교가 국립대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국립대로서 사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를 드릴 수 있는 게 등록금입니다. 저희 학교 등록금 당연히 저렴한 편인데요. 인문사회 기준으로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204만 원 정도 이제 내고 입학을 했었고요. 제일 비싸게 내는 학생들이 공학계열, 예술계열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 기준으로 257만 원 정도 됐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금액만 보고는 고등학생들이나 처음 입학을 보내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약간 이게 싼 건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서 비교표를 저희가 항상 보여드립니다. 제일 오른쪽이 저희 학교 한 학기 기준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2개 학교는 저희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중복 지원하는 2 학교입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보시면 저희 학교 1년치가 저희 학교 가장 많이 중복 지원하는 어떤 학교에 거의 한 학기 등록금이랑 맞먹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2배 차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굉장히 저렴한 등록금으로 좋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등록금만 저렴한 건 사실 아닙니다. 이제 등록금도 저렴한 데다가 저희가 장학금도 굉장히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 공식 기준으로 보시면 저희가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3% 정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등록금도 저렴하니까 자체 충당이 가능한 데다가 남은 학생들은 장학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 비율이 적고요. 장학금 지급률 보시면 전국 대학교에서 9위라는 굉장히 높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은 사실 여러 종류가 있긴 한데 이렇게 장학금이라는 단어만 딱 직접적으로 들으셨을 때는 그거 공부 잘해야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적 장학금도 물론 있지만 이제 비성적,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으로 인해서 받는 장학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장학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지만 저희도 학교 입장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장학금을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온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요거 왼쪽에 있는 요 등록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지급하고 있던 형태의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각 전형별로 우수한 학생들을 계열별로 추려서 저희가 1년치 등록금을 전액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이 작년부터 새로 생긴 장학금입니다. 학업보조비라고 해서요. 이거는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형태의 장학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돈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학업할 때, 학업을 수행할 때 이제 보조가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 학기당 150만 원씩 4년 동안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나 우수한 성적인데 인천대 가기 조금 아까워서 망설여진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항상 전공을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학교가 사실 모집 정원이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닙니다. 2,500에서 6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원의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학교 중복 지원하는 다른 학교들 정원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인데 그 정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작년까지 기준으로는 총 59개 전공을 가지고 있었고요. 올해 조금 늘어나서 62개 전공으로 늘어났습니다. 요거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거긴 한데 첨단학과들도 새로 좀 생겨났고요. 올해부터 무전공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지수가 조금 늘어나서 총 62개 전공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학교고요. 저희가 항상 특히 교과나 정시 쓰는 학생들은 학과를 추천해주세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모두 다 좋은 학과이기 때문에 어느 한 학과를 딱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새로 생긴 학과, 작년도에 특성화로 지정된 학과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맨 앞에 있는 데이터과학과랑 스마트물류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새로 생긴 첨단 학과입니다. 특히 데이터과학과 스마트물류공학 전공 중에서 스마트물류공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까지는 정시로밖에 선발을 안 했었습니다. 여기는 좀 변경사항이 있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과학과랑 스마트물류공학이라는 단어만 딱 들으셨을 때는 저기 자연계열이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기는 인문계열 선발 모집단입니다. 과학이랑 공학인데 어떻게 인문계열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데이터과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인 커리큘럼이 경영학입니다. 경영학에 빅데이터를 접목시킨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문계열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스마트물류공학도 메인은 물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메인 커리큘럼에 맞춰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보니까 학과 이름이랑 조금은 어떻게 보면 상이해 보일 수 있는 인문계열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에너지화학공학과랑 바이오로봇 시스템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있던 학과인데 작년부터 이제 특성화학과로 지정이 돼서 학교에서 조금 학생들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올해 모든 대학들이 여기가 변경의 핵심입니다. 무전공인데요. 저희 학교도 올해부터 무전공을 실시를 합니다. 이 무전공은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승인이 다음 주 중에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이상 없으면 지금 계획대로 갈 예정입니다. 인문 87명, 자연 129명을 모집하는데 지금 저희가 선발할 때 인문이랑 자연을 나눠 뽑으니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들어와서 그럼 인문 애들은 인문 전공만 선택 가능하고 자연 전공만 선택 가능한가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거는 저희가 그냥 선발만 나눠놓은 거지 들어와서는 전공 계열에는 선택하실 때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으로 들어오신 학생도 2학년 때 전공 선택하실 때는 공과 자연계 아무 쪽으로나 가실 수 있고요. 반대로 자연으로 들어오신 학생들도 인문사회 아무 쪽으로나 전공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제가 전형 설명드리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새 전형에서만 모집을 합니다. 종합은 안 들어가고요. 저희가 교과 전형이 총 2개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과랑 정시에서만 선발한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사실 부복수 전공도 되게 잘 되어 있는 학교고요.
연계 전공이라고 해서 전공들 융합해서 들으면 새로운 전공으로 학위를 주는 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나 정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학과 고민을 특히나 많이 하는데 전과 제도도 조금 유연한 편이어서요. 타 학교에 비해서는 전과가 좀 쉬운 학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계열적으로 제한이 없고요. 어쨌든 학점 2.5만 이수에서 2학년까지 재학하시면 지원하실 수 있는 지원 자격을 갖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 취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끝낼 건데요. 저희 학교는 취업률, 취업질 다 잡고 있는 학교입니다. 취업경력개발원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에 대한 취업을 관리를 해주는데 취업 나가기 직전에 3, 4학년에만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입학해서 1학년부터 스타인유라는 시스템 내에서 자기 커리어를 관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학년 때 취업 나갈 때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로 좋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공기업으로 취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지역인재로도 학생들 많이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그 7급 공무원을 각 대학에 이제 일정 비율별로 할당해서 대학에서 선발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데 저희 학교 저 지역인재 7급 선발을 위해서 별도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예원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저걸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사실은 취업 말고 창업도 잘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중앙일보 평가가 굉장히 대학들한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일보 평가에서 저희 학교 창업 부분 국공립대에서는 1위고요. 전국대학교 다 통틀어도 5위 안에 드는 굉장히 창업이 잘 지원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학생분들 중에 나는 취업 말고 창업을 원한다 라는 학생들이 있다면 저희 학교 꼭 강력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학교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끝났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올해 대입 전형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크게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주요 변경 사항 먼저 설명드리고 수시, 정시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 사실 정시는 제가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정시는 합격하는 필승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수능을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하신지 그 전형 요소별로 비율 이런 것만 정시는 알려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수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저희 학교는 총 2,762명을 선발합니다. 이 중에서 67% 정도가 수시고요. 나머지는 정시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상세히 나눠서 설명드리면요. 요 비율에서 교과는 752명 선발하고요. 학종으로 911명을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에서 실기가 섞여 있는 전형은 14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능이랑 실기 실적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올해 조금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기가 들어간, 정시에서 실기가 들어간 전형이 없어진 게 아닌데 보시면 숫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든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전형들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수능 위주 전형으로 넘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경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교협에서 너네 이거 비율을 보니까 전형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전형 유형 명칭만 바꾼 거고요. 변경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 보시고 실기 준비하던 정시 준비하던 학생들이 뭐야 인천대 실기 정시 안 뽑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형을 상세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저희 학교는 교과가 2개 있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보시면 교과 성적 우수자랑 지역균형 이렇게 2가지 전형이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별도의 지원 자격이 없으시면 자기 추천이 대표 전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은 저 전형을 쓰게 되고요. 그 외에 별도로 지원 자격이 해당되시는 학생들은 기회균형이나 사회통합 같은 이제 비면접 전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해서 일반 학생 전형으로 대부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별도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타 정원의 전형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기가 들어가 있는 전형은요. 수시 하나, 정시 하나 이렇게 크게 가져간다 보시면 되는데 수시에서는 전형 명칭 실기 우수자라는 명칭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정시에서는 실기 실적 위주 일반 학생 전형 이렇게 가져가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드릴 건데 제가 앞에서 이미 소개 때 말씀드렸죠. 올해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무전공입니다. 아직 승인은 안 났지만 어쨌든 크게 변동이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상황에서 승인이 날 거라는 가정하에 저희가 일단은 교과에서 2군데 뽑고요. 정시에서 1군데 뽑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에서는 인문 35, 자연 63 이렇게 선발하고요. 지역균형이랑 정시에서는 인문 26명, 자연 38명 이렇게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실기 하시는 학생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특히 조형예술학부, 서양화 전공 하시는 학생들은 요거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수시랑 정시에서 항상 나눠서 뽑았는데요. 올해부터 서양화 전공을 정시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선발하던 그 정시 인원이 다 수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양화 지원하는 학생들은 수시 인원이 좀 늘어났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예 안 뽑는 건 아니고 사실상 수시에서 미달 인원이 있으면 그 인원만 이월시켜서 뽑는데 정시로 배정돼서 처음부터 뽑겠다라고 계획된 인원은 0명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이월되는 인원이 없으면 그냥 정시에서는 서양화 안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연예술학과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국무용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없어집니다. 연기 종목만 있는 학과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특기자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량화해서 집어넣는 학교는 아닙니다. 정성평가 형식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어쨌든 올해 특기자, 올해부터는 특기자 전형에서는 요 학폭 조치사항을 면접고사에 완전 저희가 정량화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가중화해서 반영할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마 저희 학교 2026 시행계획 보신 학부모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년도에는 학폭을 정량화시켜서 반영합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무거워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서 저희가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이제 학생분들 교과 성적을 산식을 내야겠죠. 저희가 가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학생분들 이수 단위만큼 5%로 가산점을 드렸는데 자유전공 학부 쓰는 학생들만 가산점 비율이 20%로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유랑 산식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건 정시 변경 사항인데요. 큰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양화 전공 5명이 빠집니다. 그래서 올해 정시에서는 서양화 전공 모집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저희 체육계열 학과가 2개가 있습니다. 스포츠과학부랑 운동건강학부가 있는데 얘네가 원래 실기실적 위주라는 명칭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명칭만 수능 위주로 변경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자유전공 학부인데 저희가 정시는 가다군 2군데만 편성되어 있던 학교였습니다. 올해 자유전공학부 신설하면서 나군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크게 변경되는 사항은 이 정도고요. 사실은 전형 자체로 변경되는 내용은 작년이랑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변경되는 내용은 자유전공 학부 때문에 변경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수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먼저 설명드리고 종합 설명드리고 실기실적 차례로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교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 저희 학교 2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2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수능 최저가 있고 수능 최저가 없고의 차이입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교과 성적 우수자입니다. 올해 이 전형으로 총 459명을 선발을 합니다. 요거는 별도의 그렇게 큰 지원 자격은 없어서 대부분의 학생들 다 쓸 수 있고요. 여기는 검정고시 합격자도 들어올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냥 학생들이 성적표를 내면 저희 산식에 맞춰서 성적을 내서 줄 세워서 뽑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2개 합 7로 맞추시면 됩니다. 2개 영역 합 7로 맞추시면 되는데 대신 자연계열 쓰는 학생들만 탐구는 과탐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개 영역 등급합 맞추실 때 2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수학이나 과탐을 필수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연계열 쓰는 학생들만 조금 제한이 있고요. 그 외의 학생들은 크게 제한이 없다는 거, 그냥 2합 7만 맞추시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범대학 쓰는 학생들은 2합 6까지는 맞춰 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인문 자연에 따라서 탐구 제한은 조금 있습니다. 그거 알아주셔야 되고요. 동부가 국제통상전공. 저희 학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학교 특성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들어오시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혜택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유효한 혜택들입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전액을 지원을 일정 퍼센트에 따라서 해준다든지 1년 동안 유학을 보내준다든지 아무리 인천 지역이어도 기숙사를 우선 배정해준다든지 이런 특혜가 있는 학과들인데 그 학과만 2개 영역 등급합 5로 맞추셔야 됩니다. 작년도 경쟁률인데요. 작년도 저희 학교 지원한 학생들 경쟁률이 8.99 대 1이었습니다. 8.99 대 1이었는데 사실은 그 전년도 입시 결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조금 떨어진 상태고요. 이거는 사실은 경쟁률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전형입니다. 왜냐? 수능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수능 최저를 맞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전형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수능이 어땠죠? 작년도 수능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못 맞췄습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요. 저희가 사실 높은 학교가 아니에요. 2합 7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도 안 되는 학생들 그 계열도 있었고요. 저희가 사실은 60% 밑으로 충족률이 떨어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작년도에 갑자기 모든 계열이 다 60% 밑으로 와장창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족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학생들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실질 경쟁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수능 최저 맞춘 학생들끼리 진짜 경쟁한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5대 1 정도 됐었다는 거. 그 앞에 나와 있는 경쟁률, 지원 경쟁률에 비하면 많이 깎였죠. 그래서 사실은 수능 최저 작년에 이렇게 60% 밑으로 떨어진 게 저희도 처음이어서 조금 올해도 걱정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올해 수능이 조금 작년도에 어려웠으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충족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경쟁률이 떨어지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입시 결과에 보시면 인문, 자연, 사범대, 동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인문이랑 자연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긴 했지만 제일 많이 떨어진 데가 사범대입니다. 사범대가 교과 성적 우수자가 3등급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도 안 되는 등급이 사실상 나온 겁니다.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능 최저가 조금 따로 걸려 있는데 학생들이 최저를 많이 못 맞추다 보니까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빠져나가기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돼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뒤에 가서 종합 성적 보여드릴 거예요. 학생부 종합. 보통은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수험생들 인식하기에는 교과 성적이 더 좋고요. 학종 성적이 조금 더 낮습니다. 저희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조인데 처음으로 사범대에서 그게 뒤집혔습니다. 사범대에서 종합 성적이 더 좋게 나왔어요. 종합 지원한 학생들 성적이. 그래서 사실은 올해 작년도 입시 결과만 보고 사범대를 지원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가 특이 케이스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요 근래 2, 3년치의 변동은 보시고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사실 사범대에 큰 변화가 있는 거는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성적이 떨어지는 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다. 지원하실 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교과 전형입니다. 이름은 지역균형이고요. 이 이름을 보고 학생분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거 뭐 지역할당제인가? 이거 우리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역이랑 하등 상관이 없는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없다. 대신 뭐가 있다? 학교장 추천이 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교장 추천 받으실 때 학교별로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자유로운 전형입니다. 요 앞에 있는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올해 총 293명을 모집하고요. 작년도 경쟁률이 5.9대 1이었습니다. 사실 지원 자격이 이렇게 상세하게 써 있긴 한데요. 이렇게 크게 걸리는 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 자공고 나온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특성화고 나온 학생들은 요거는 쓸 수 없는 전형입니다. 혹은 특성화고에서 내가 일반고로 전학을 갔다라고 하시면 일반고에서 채우신 학기가 3학년 1학기까지 3학기 이상은 되셔야 돼요. 즉 2학년 1학기 때는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학을 가서 이수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외에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가 경쟁률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경우에는 사실 풀이 항상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그 전년도의 입결에 영향을 받아도 그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는 5대 1이었다가 10대 1이었다가 엄청 큰 폭으로 들락날락합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조금 떨어진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경쟁률이 낮아서 입결도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인문 3.02, 자연 2.86인데 여기랑 한 0.2에서 0.4등급 정도는 등락폭이 있다는 거 감안하신 상태에서 지원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들은 이제 교과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줄 세워서 뽑는 전형인데 교과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인천대는요, 학년별 반영 비율이 없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다 통으로 들어갑니다. 통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내가 어느 계열을 쓰느냐에 따라서 반영하는 교과군이 다릅니다. 인문계열이랑 패션산업학과 디자인학부 쓰시는 학생들은요, 국어랑 영어 30, 사회랑 수학이 20%씩 들어가고요. 자연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은 영어랑 수학이 30%씩, 국어랑 과학이 20%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실기우수자라는 전형에서 교과 성적을 반영하게 되는데 여기는 수학이 빠지고요. 국어 40%, 영어랑 사회를 30%씩 반영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 성적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제일 간단한 거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 오시면 계산기가 있습니다. 거기다 집어넣으시면 컴퓨터가 계산을 해줍니다. 그게 제일 쉬우신 방법이고요. 나는 조금 내 손으로 한번 계산해보면서 상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산식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생기부를 펼쳐놓으시면 학생분들 성적이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쭉 나오겠죠. 자, 거기서 본인이 지원하시는 계열에 해당되는 과목만 먼저 선별을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석차 등급, 즉 등급이 숫자로 나오는 과목만 먼저 뽑으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는 성취도 등급은 본 성적에 반영을 안 합니다. 석차 등급만 반영하기 때문에 그 과목들을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본인 등급의 환산 점수랑 반영 비율이랑 곱하셔서 거기다가 다 더하신 거에다가 가산점을 붙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취도 등급으로 나온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교과군이어도 아예 반영을 안 해주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예 반영을 안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저희 학교 가산점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인문계열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요 4가지 교과군만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기 교과군에 해당되는 과목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이수 단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가 가산점 형태로 돌려드립니다. 그거는 성취도 등급이건 석차 등급이건 상관없이 듣기만 하면 이수 단위를 다 합한 거에다가 5%를 곱한 값으로 가산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취도 등급으로 나오는 선택 과목 같은 것들도 어쨌든 그 교과군에 해당되는 과목을 들으셨으면 그것도 어쨌든 이수 단위 형태로 가산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자유전공학부가 가산점 비율이 좀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가산점을 5%만 받고 들어옵니다. 근데 자유전공학부 지원하시는 학생들은요, 요 가산점 퍼센테이지가 20%까지 점프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저희 학교 교차 지원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교차 지원에 제한은 없는데 만약에 교차 지원 개념으로 내가 인문계열 과목을 많이 들었는데 자연계열 쪽으로 지원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자유전공 학부에 한해서는 조금 지양 드리는 걸 권합니다. 왜냐? 가산점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계열을 변경해서 뭐 계열 구분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교과군에 해당되는 걸 많이 안 들었으면 가산점이 20%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건 사실 조금 많이 불리하실 수가 있어요. 올해도 저희가 첫 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유전공학부에서 계열을 변경해서 지원을 하시는 거는 가산점이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실 수 있다. 그래서 많이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앞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개정교육과정이나 진로선택 과목, 석차 등급이 없는 과목들은 가산점 형태로 부여가 된다.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은 없습니다. 어쨌든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은 만큼 저희가 다 부여해드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균형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학교별로 원하시는 만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유로우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역균형 전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하게 저희가 제한하는 유형의 학교만 아니면 크게 지원 자격에 문제는 안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교차 지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교차 지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자유전공학부는 가산점 퍼센테이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교차로 쓰시는 경우에는 손해가 조금 크실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교과는 설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학종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는 학종 대표 전형은 하나입니다. 별도 지원 자격 해당하시는 게 없으면 자기 추천 전형이라는 대표 전형이 하나고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총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로 서류평가를 진행하고요. 2단계로 면접을 봐서 점수를 합산합니다. 그 외의 전형은 다 서류평가로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 전형 이름은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올해 총 이 전형으로 692명을 모집하고요. 작년도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10.7대 1이었습니다. 자기 추천, 학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도 입결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자기가 처음부터 선택한 걸 가지고 쭉 탄탄하게 3년 동안 만들어 온 걸로 지원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이 이랬건 저랬건 사실 그건 학교 선택에 따른 좌우일 뿐이지 학교 내에서 갑자기 학과를 바꾼다던가 하는 전형은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 경쟁률은 크게 그렇게 영향은 받지 않는 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높아졌고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로 예측하기에는 올해도 조금 오를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계속 경쟁률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2단계로 전형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서류평가,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생기부를 가지고 저희가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 매겨서 3배수, 사범대는 4배수까지 면접 대상자를 추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과에서 최종적으로 1명만 선발한다라고 하면 면접을 3명까지 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 보고요. 면접 성적이 30% 들어가고 1단계 때 받았던 서류 성적이 70%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전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학종은요. 입시 결과 보여드릴 때 제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왜? 성적으로 줄 세워서 뽑는 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적은 어디까지나 들어온 아이들, 지원한 아이들 성적대가 이 정도 때가 인천대에 학종을 지원하는구나까지만 참고용으로 하시고요. 이 등급이 합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교과 설명드릴 때 사범대가 뒤집혔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사범대 성적 보시면 아까 교과가 3.11 등급이었죠. 학종이 2.87입니다. 보통은 사실 교과가 이 정도 등급대가 나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데 올해 교과가 그래서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는 걸 이 학종 사범대 성적을 보시면 더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성적은 이 정도가 나오는데 사실은 명확하게는 더 뒤에 걸 보여드려야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 가시면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서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 지금 빨간색이랑 주황색이 합격자입니다. 그리고 회색, 초록색, 연두색이 불합격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학생들 성적이 3등급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근데 요 3등급대 중반으로 나눠놓고 봤을 때 등급이 더 높은 학생들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등급이 더 낮은데도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학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적만 가지고 합부를 논하기는 조금 어렵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년도 입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걸 가지고서는 지원을 결정해야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등급만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건 지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면 항상 와서 저 3등급인데 한번 써볼까요? 저 등급은 진짜 높은데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등급이 높아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생기부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종입니다. 여기부터는 면접이 없고요. 대신 지원 자격이 별도로 좀 해당이 되셔야 되는 전형입니다. 이름은 기회균형이고요. 올해 총 이 전형으로 110명을 뽑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혹은 농어촌 학생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경쟁률은 11.78대 1입니다. 여기부터는 경쟁률이 좀 높아집니다. 별도 전형이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모집하는 학생들 수도 적고요. 대신 그거에 비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풀은 많다 보니까 경쟁률은 여기부터는 조금 많다고 보셔야 되고, 여기부터는 면접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생들이 내는 서류 100%로 저희가 평가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종인데요. 이름은 사회통합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 6개의 지원 자격 중에 하나에 해당되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올해 총 55명을 모집하고요. 작년도 경쟁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18대 1이 넘습니다. 요건 그 전년도도 그랬습니다. 이게 기회균형보다 훨씬 더 적은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그만큼 구멍이 작아서 지원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구멍이 작다 보니까 항상 경쟁률이 이 정도 나오고요. 올해 높았으니까 내년엔 떨어지겠지. 내년에 지원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경쟁률이 항상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경쟁률 입결에 영향을 안 받는 게, 덜 받는 게 학종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신 상황에서 지원을 결정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접은 없이 서류평가 100%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긴 정원외인데요. 이제 서해오도랑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이 두 전형이 학종으로 정원에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서해오도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지역의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특수교육 대상자는 저희가 지원 자격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48명 선발 가능한데요. 여기는 서해오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지만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면접이 있는 전형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인천대학교는 이렇게 학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부터가 조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학종을 준비하신다면 저희 학교는 모든 학교와 같이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평가 요소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평가 요소 5가지를 가져가던 학교였는데 작년부터 4가지 요소로 바뀌어서 총 4개 요소로 평가를 하고요. 학업 진로 역량이 30%씩, 발전, 공동체 역량이 20%씩 평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역량은 무슨 요소를 평가하느냐? 학업 같은 경우에는 제목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이수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발전 정도를 보였는지, 어느 정도의 역량을 보였는지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 역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학교 전공 적합성이라는 이름으로 가져갔던 평가 역량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이 지원하시는 학과, 학생분들이 지원하시는 계열 관련해서 본인이 학교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관련성 있게 활동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전 역량입니다. 저거는 제목만 듣고 약간 발전 역량 뭘까? 약간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학교 안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했는지를 보는,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인성사회성이라는 제목으로 평가했던 부분이랑 결이 같은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혹은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타인이랑 어떻게 협업하면서
그리고 타인이랑 협업하지 않아도 나 홀로 있을 때도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생기부에서 뽑아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 학생분들도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저렇게 설명드리면 약간 모호한 면이 있어서 생기부를 보면서 쭉 설명드리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합니다. 생기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상단에 출결사항이 나오죠.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출결 관련 질문이 그겁니다. 저 무단 한 개 있는데 몇 점 깎일까요? 네. 저희는 정성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량화해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무단이 한 개 있으면 너 감점 1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단이 한 개 있으니까 너는 1점 깎일 거야, 2점 깎일 거야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명확하게 몇 점 깎여요, 안 깎여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희가 출결 부분에서 정확하게 감점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정말 특이사항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적어주세요. 이 학생 사고가 나서 며칠간 입원, 며칠간 무단 적어주시는데 그런 별도의 특이사항 없이 계속적으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지각결석, 조퇴, 결과 등이 반복된다. 이런 거는 명확하게 감점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나 무단 아니고 질병이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너무 많은 횟수가 반복된다 라고 하시면 그거는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수상 경력은 작년부터 대입에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체인데요. 보통 저희가 자동봉진이라고 합니다.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자, 창체 하나하나 보시면 일단 자율활동. 예전에 제 세대도 그렇고 예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율활동에 뭐가 적혀 있냐? 입학식부터 졸업식까지 날짜별로 쭉 활동이 적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활동이. 자,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사실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한 활동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한 행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는 평가에 저희가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나도 했고 너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한 활동은 사실은 그 학생을 판정하고 평가하는데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학생 개인의 사례가 아닌 거는 평가에 반영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 안에서 학생 개인이 한 사례, 개인이 한 활동 위주로 뽑아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동아리도 사실은 이제 자율동아리가 대입이 미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위주로 기재가 되는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학교 동아리 조금 저 관련성 있는 거 못했는데 망했네요. 저 안 할래요. 이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학과 지망생이라서 화학과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 싶었는데 가위바위보에 져서 그 동아리를 못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는 사실 인원 제한이나 가지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편성을 못합니다.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시키는 선생님도 있고 제비뽑기 선생님도 있고 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동아리에 못 들어갔어요. 나는 안 할래요. 막 망했어요.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아까 4가지 평가 요소로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공 역량 말고도 또 보는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발전이랑 공동체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꼭 전공이랑 관련 없는 동아리를 들었어도 그 안에서 자기주도적인 모습으로 활동했다면 혹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뭔가의 모습을 보인 활동을 했다면 그 부분, 그거 2개 합하면 40%거든요. 훨씬 더 좋은 퍼센테이지로 점수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꼭 말하는 게 동아리, 전공이랑 관련 없는 거 해도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그 안에서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활동 모습을 보여서 그 안에 사례를 넣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그 자유동아리 없어졌다고 그 학교 내에서 하는 동아리 내가 꼭 전공이랑 관련성 없는 거 했다고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인지하신 상태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개인 실적이 이제 작년부터 대입에 미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중요도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학교 내에서 한 학교 교육계획상의 봉사활동은 계속 저희 쪽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 챙기시면 된다. 특히
봉사랑 관련된 학과 쓰시는 학생들은 아예 버리지 마시고 교육 환경 내에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점수는 최대한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진로입니다. 학생들이 사실 진로를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왜 어려워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공 역량이 30%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기 진로 희망 사항도 기재를 생기부에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를 나타내려면 제일 좋은 파트가 사실은 진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게 쓸 게 없는데요. 제가 뭐 대단한 활동을 한 게 없는데요. 쓸만한 게 없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다못해 내 전공이랑 관련된 탐색 내용이라도 저 안에 채워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하다못해 내 전공 관련된 독서 한 줄, 내 전공 관련된 뭐 검색 한 줄, 아니면은 뭐 박람회 같은 걸 탐색한 활동이라도 저 안에 내가 전공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를 어필할 수 있는 사례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평가에 저희가 반영을 꼭 하기 때문에 요거는 잊지 말고 빠뜨리지 마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인데요. 요거는 사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다 중요합니다. 한자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게 중요합니다. 성적 저희 학업 역량 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합니다. 등급, 원점수, 이수자수, 표준 편차 그 모든 걸 다 봅니다. 가끔 예체능 안 보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예체능까지도 봅니다. 왜? 학업 역량으로 봤을 때는 예체능도 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학교 수업 내에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 나타냈는지를 저 성적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 당연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세트. 이거는 이제 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메인 평가 포인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학생들의 주요한 활동인 학교 수업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안에. 세트 정말 잘 챙기셔야 되고요. 이제 독서가 빠졌는데 가끔 세특에 독서 넣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독서를 넣는 만큼 다른 중요한 활동의 글자 수가 날아간다는 거는 인지를 하신 상태에서 넣으실 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하셔야 되고 특히나 세특이 왜 중요하냐? 자, 면접 질문이 거의 대부분 저기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저기는 학교 생활에서 활동하면서 전공 관련된 활동 내용들이 굉장히 노다지로 많이 들어가 있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질문 뽑아내려면 사실 저기서 제일 많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네, 저기가 뽑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면접 준비하실 때는 저 파트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독서활동 작년부터 대미반영되고 있고요. 행동특석 종합의견. 자, 여기는 선생님들 추천서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서 보는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부분이라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학교는 면접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2대1 면접이고요. 10분 내외로 진행되는데 평가는 서류평가 요소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의사소통 능력 하나만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기부 기반 면접이기 때문에 생기부를 쭉 펼치시고 그 안에서 전공 관련된 내용 위주로 쭉 뽑으셔서 혹은 특이 활동 위주로 쭉 뽑으셔서 발표하신 다음에 그 내용에서 내가 정말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 학습했는지 그거 위주로 면접 질문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시에서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조형예술학부, 서양어랑 한국어 전형 빼고는 나머지는 다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교과 성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2단계 때 실기를 보게 된다는 거. 조형예술학부는 걸러내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실기를 보게 된다는 거. 이 차이점 인지해 주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성적 산출하시는 방법은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수학 없이 국영사 3과목만 들어간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기자는 여기 해당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경기 실적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 학생들은 교과, 면접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른 게 거의 대부분 실적 점수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출결 점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로 넘어가겠는데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정시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필살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수능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변경사항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었고요. 올해부터 자유전공학부 나군이 추가돼서 가나 다군 총 3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다 수능 성적 100%로 산정을 하는데 실기 들어가는 학과들만 실기가 섞여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계열별로 반영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인문, 패션 산업 요 학과 학생들은 국어 35, 수학 30, 탐구 상관없이 2과목 25, 영어 10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자연계열, 동북아국제통상물리학부, 자연전공학부 자연계열 학생들은 국어 25, 수학 35, 탐구 30, 영어 10 들어가는데 자연계열 학생들은 탐구 반드시 2과목 다 과탐 보셔야 됩니다. 수학 제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체능 학생들은 수학 빠져서 국어 45, 탐구 45, 영어 10 들어가고요. 디자인 학부가 정시에서 실기 없이 비실기로 전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45, 수학 15, 탐구 30, 영어 10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영어는 등급이기 때문에 환산점으로 저희가 10%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은요. 요 범주 안에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점수 차이 보시면 사실상 20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보셔야 되고 거기다 10% 하시면 사실은 영어는 그렇게 큰 변별력은 없기는 하다. 요 산식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 입시 결과는 제가 작년도 성적은 지금 QR코드 갖고 오긴 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진짜 자세한 자료들이 사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평균도 있고요. 70% 컷도 있고요. 최초 합격자, 최종 합격자 카테고리별로 점수가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분포도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세한 성적 보시려면 인천대 입학안내 홈페이지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수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정시 쓰시려고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약간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학교 전화하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전화가 쑥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1일 내로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7월 초에 학부모님 대상으로 이제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는데요. 아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학교 입시에 그리고 입시 전체적인 변화나 틀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아카데미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